수천 명에 달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들의 기쁨과 슬픔, 후회와 감사, 그리고 깨달음을 함께 나누면서 저는 한 가지 놀랍고도 명확한 결론에 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돈이 많으면, 외모가 뛰어나면,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면 그것이 인생을 결정한다고 굳게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것들을 얻기 위해 우리는 밤을 새우고 소중한 관계를 희생하고 때로는 건강까지 내어주면서도 이것만 이루면 행복할 거야, 이것만 손에 넣으면 내 인생이 완성될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하지만 60대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삶의 진짜 풍경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젊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둘씩 선명하게 드러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때가 되면 누가 더 잘 살았는지, 누가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았는지가 그 사람의 얼굴에, 말투에, 걸음걸이에,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거짓말처럼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느 순간 조용히, 때로는 부러움 가득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아, 부러운 팔자는 따로 있었구나. 내가 평생 쫓던 게 정작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젊었을 때 그토록 열심히 쫓아왔고 그것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믿었던 것들이 실제로 노년에 가장 부러워하는 순위에서는 단지 3위와 2위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많은 시니어분들이 가장 부러워했고 가장 갖고 싶어 했던 1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누구나 알고 있었지만 젊을 때는 그 가치를 미처 보지 못했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제가 수천 명의 인생에서 발견한 60대 이후 가장 부러운 팔자 3위, 2위, 1위를 여러분의 삶을 비추는 하나의 거울처럼,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 나침반처럼 세밀하게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내용이 당신의 노년을 단단하게 지켜주고 후회 없는 인생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통찰이자 지혜가 되어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세요. 그 사람들은 누구나 늙는 것을 두려워하고 주름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거울 앞에서 한숨을 쉬고 피부가 조금씩 처지고 탄력을 잃어갈 때마다 걱정하고 흰머리가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세월의 무게를 실감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아름다운 노년을 살아가시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직접 만나보면 외모란 단순히 주름이 얼마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평생 어떤 세월을 살아왔는가, 어떤 감정들을 품고 살아왔는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인상이자 흔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만난 한 선생님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동네를 지나가다 보면 특별히 아는 사이도 아닌데 누구나 한 번쯤은 인사를 건네고 싶어지고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분이 계셨는데 바로 김 선생님이라는 분이셨습니다. 선생님의 얼굴에는 세월이 만들어낸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 주름 사이사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노나 원망 대신 평화로운 빛이, 욕심이나 집착 대신 여유로운 미소가 조용히 깃들어 있었습니다. 처음 그 선생님을 뵀을 때 저는 참 이상한 느낌을 받았는데 이분은 왜 이렇게 얼굴이 편안해 보이지? 나이가 많으신데도 오히려 젊은 사람보다 훨씬 더 가볍게 걸으시고 어린아이처럼 맑고 순수하게 웃으시는 걸까? 라는 궁금증이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얼굴이 참 편안해 보이시고 평화로워 보이세요.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더 평화로워지셨나요? 혹시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으신가요? 김 선생님은 제 질문을 듣고 한참 동안 하늘을 바라보시며 생각에 잠기시더니 천천히 입을 열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결이라 글쎄요, 특별한 게 있을까요? 저도 젊었을 때는 화도 정말 많이 내고 억울한 일이 생기면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기도 했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며 원망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깨달았죠. 그 모든 감정들을 마음속에 붙잡고 있는 게
그것들을 계속 곱씹고 되새기는 게 결국 저 자신을 더 힘들게 하고 더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요. 세월 앞에서 자주 내려놓은 사람은 억울해도 놓아주고 화가 나도 풀어주고 집착했던 것들도 하나씩 손에서 떼어낸 사람은 얼굴이 단단하게 굳어지지 않고 오히려 부드럽고 편안하게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씩 내려놓다 보니 어느새 이렇게 됐나 봅니다. 그 순간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아름다운 노년의 얼굴은 주름이 하나도 없는 매끈한 얼굴이 아니라 주름이 있더라도 그 주름 속에 평화와 여유가 깃들어 있는 얼굴이고 세월의 무게를 견뎌냈지만 그럼에도 부드러움을 잃지 않은 얼굴이라는 것을요. 세월은 우리 얼굴 위에 조용히 그러나 정직하게 새겨지고 숨기려고 하면 할수록 감추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오히려 더 깊게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화장품으로 가릴 수 있는 것은 피부 표면의 주름일 뿐이고 마음속 깊이 새겨진 원망과 분노의 주름은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발라도 결코 가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60대 이후 사람들이 말하는 부러운 팔자 3위가 바로 외모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젊음의 외모, 20대의 탱탱한 피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세월과 화해한 얼굴, 인생의 무게를 견뎌냈지만 그럼에도 부드러움을 잃지 않은 얼굴, 품격이 되어버린 외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온 답변은 처음 들었을 때 저에게도 상당히 놀라웠고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수성가를 꼽으셨는데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자수성가, 즉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맨손으로 시작해서 큰 재산을 일군 사람, 재벌이 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시니어 분들이 말씀하신 자수성가는 통장에 찍힌 숫자의 크기나 재산 목록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섰다는 경험. 그 자체, 누구의 도움 없이 내 두 발로 걸어왔다는 자부심,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의미했습니다. 한 기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묵묵히 트럭 핸들을 잡고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살아오신 박 기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온종일 핸들을 잡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좁은 골목길을 누비는 일은 젊었을 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나이가 들수록 허리도 아프고 눈도 침침해지는데 그 일을 계속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을지 짐작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박 기사님은 어디를 가시든 누구를 만나시든 항상 밝은 목소리로 수고 많으십니다 하고 먼저 인사하시고 힘든 내색 한 번 하지 않으시는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기사님, 이 나이에도 계속 일하시는 게 몸도 힘드실 텐데 그런데도 어떻게 늘 그렇게 밝은 표정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일하실 수 있으세요? 박 기사님은 잠시 핸들에서 손을 떼고 허리를 쭉 펴시며 저를 똑바로 바라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진 게 이 몸뚱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고 아는 사람도 없었고 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전혀 없었고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재산도 한 푼 없었어요. 젊었을 때 친구들이 대학에 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넥타이 매고 출근할 때 나는 트럭 조수석에 앉아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았죠. 때론 정말 비참하기도 했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싶어서 눈물 흘린 날도 많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남 탓하지 않았어요. 이 두 손으로 애들 셋을 키워서 대학까지 보냈고 이 두 손으로 30평짜리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어요. 물론 강남 아파트는 아니에요. 변두리에 있는 낡은 아파트지만 그게 바로 내 인생의 자부심이고 내 인생의 훈장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내 힘으로 내 두 손으로 살아왔으니까요. 남 탓하지 않았고 세상 탓하지 않았고 불평만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순간이 정말 행복합니다. 그 순간 저는 박 기사님의 눈빛에서
그 어떤 재벌이나 성공한 사업가보다도 더 단단하고 빛나는 무언가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돈이 주는 힘이 아니라 자존감이 주는 힘이었고 내가 나를 일으켰다. 나는 내 힘으로 살아왔다는 그 확신이 주는 당당함이었습니다. 반대로 똑같은 나이 비슷한 환경에서 시작했지만 늘 남을 탓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사신 분들도 많이 만났는데 나라가 이 모양이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자식들이 불효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인 거야. 회사가 나를 제대로 대우했으면 나도 성공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같은 시간을 살았고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 분은 당당하게 웃으며 행복하게 사시고 한 분은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며 불행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차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차이는 태도였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었고 인생을 대하는 자세였습니다. 인생의 깊이는 통장에 얼마가 찍혀 있느냐가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섰던 그 경험들이 힘들었지만 버텨냈던 그 시간들이 남을 탓하지 않고 묵묵히 내 몫을 살아냈던 그 과정들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성공의 크기가 얼마나 큰 집에 사는지가 얼마나 좋은 차를 타는지가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이가 들면 성공의 크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그 기억이고 나는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그 자부심입니다. 그래서 60대 이후 사람들이 말하는 부러운 팔자 2위는 자수성가인데 이것은 재산의 크기가 아니라 기계의 문제이고 숫자가 아니라 정신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많은 분들이 꼽으신 1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3위인 외모, 2위인 자수성가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거의 압도적인 비율로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었는데 처음에 그 답을 들었을 때 저도 솔직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젊을 때는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었고 오히려 그런 게 뭐가 중요해? 라고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다양한 배경을 가지신 분들이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고학력자도 저학력자도 모두가 한결같이 똑같은 답을 말씀하셨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결국 이것에서 나오더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더라. 이것을 가진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외롭지 않고 집에 가족이 3사람만 있어도 온기가 흐르고 동네를 걸어도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네고 늘 누군가와 이야기할 사람이 있고 전화기를 봤을 때 연락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것이 없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얼굴이 젊어 보여도 집이 넓고 좋아도 자식이 잘 됐어도 늘 외롭고 쓸쓸하고 공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자식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정말 있을까? 하지만 수천 명의 인생을 한 분 한 분 들으면서 그분들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면서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조각들을 하나씩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보여드릴 텐데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가다 보면 1위가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여러분도 아, 이거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조각은 바로 말입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투로 이야기하느냐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하는 말이 있는데 나이를 먹으니까 사람이 둥그러지네, 성격이 부드러워지네 하고 말하지만 과연 정말 그럴까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날카로워지시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시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화를 내시고 늘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계시는 분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반대로 나이가 들수록 말이 더 부드러워지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따뜻한 말을 자연스럽게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은 주변에 항상 사람이 모인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마트에서 계산을 하시던 조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는데 캐셔 직원이 능숙한 손놀림으로 빠르게 물건을 처리하고 있었고, 계산이 끝나고 할머니가 물건을 챙기려는 순간 할머니는 그 젊은 직원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손이 참 빠르네요. 하루 종일 여기 서서 일하시느라 다리도 많이 아프시겠어요. 정말 고생 많으세요. 그 짧은 말 한마디에 그 젊은 직원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고 눈빛이 반짝이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일하면서 들은 말 중에 가장 기분 좋은 말이에요. 손님들이 대부분 빨리빨리만 하시고 짜증만 내시거든요. 단 10초 남짓한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힘든 하루를 위로해주고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디를 가시든 누구를 만나시든 환영받는데, 식당에 가면 주인이 먼저 반갑게 맞이하고 더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주고, 병원에 가면 간호사들이 더 친절하게 대해주고, 동네를 걸으면 사람들이 먼저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분들 주변에는 항상 사람이 모이고 늘 누군가 함께하고 싶어 할까요? 그것은 말이 따뜻한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머물고 싶어지고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소한 일에도 짜증과 명령이 앞서고, 야, 빨리 안 해? 이것도 제대로 못하냐? 내가 돈 내는 손님인데 왜 이렇게 늦어? 하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점점 멀어지고 의무적으로 있어야 하는 사람들,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만 남게 되고 심지어 가족조차도 점점 거리를 두게 됩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세월이 흐른다고 인품이 저절로 깊어지고 성격이 자동으로 좋아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말투를 바꿔야 하고 매일매일 연습해야 하고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투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고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조각은 감정입니다. 특히 감정을 어떻게 다루고 조절하느냐입니다. 어느 경로당에서 비슷한 나이의 두 분을 만났는데 한 분은 하루 종일 화를 내고 계셨고 작은 일에도 쉽게 흥분하고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아니, 내가 분명히 먼저 왔는데 왜 저 사람이 먼저 앉아? 말이 돼? 요즘 젊은 것들은 예의라곤 눈꼽만큼도 없어. 이 동네는 참 인심도 없고 살기 힘들어.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야? 옆에 앉아 계시던 분들도 하나둘씩 자리를 옮기시고 점점 그분 곁을 피하게 되었는데, 화를 내는 분 옆에 계속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기분이 나빠지고 에너지가 빠져나가니까요. 한 달 후 그 경로당을 다시 찾아갔을 때 늘 화를 내시던 그분은 혼자 구석 자리에 앉아 계셨고 아무도 그분 옆에 앉으려 하지 않았고 그분도 외로워 보이셨습니다. 반대편에는 또 다른 분이 계셨는데 이분에게도 화가 날 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누군가가 새치기를 했거든요. 분명히 이분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슬쩍 끼어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바로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대신 잠시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시더니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급한 일이 있으신가 봐요. 다음에 제가 앉으면 되죠. 요즘 세상이 다들 바쁘고 힘드니까 그럴 수도 있죠. 이해합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고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한 달 후 감정을 잘 조절하시던 이분 주변에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있었고 다들 그분과 이야기하고 싶어 했고 그분 곁에 있고 싶어 했습니다. 같은 나이, 비슷한 환경, 똑같은 상황인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요? 차이가 뭐였을까요? 바로 감정을 다루는 능력, 감정을 조절하는 습관의 차이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품위를 결정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결정하고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화가 나는 건 누구에게나 있는 자연스러운 일이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화가 나는 게 당연하지만 중요한 건 그 화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바로 폭발시켜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과 한 번 걸러서 부드럽게 표현하고 건설적으로 해결하는 사람의 차이는 10년, 20년이 지나면 얼굴에, 관계에, 삶의 질에 엄청난 차이로 나타납니다. 고요한 사람, 감정이 안정된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오래 머물고 싶어지고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조각은 독립, 즉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능력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에 대한 흔한 오해가 하나 있는데 바로 혼자 있으면 외롭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가장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시는 시니어분들은 대부분 혼자 있을 줄 아는 분들이었고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한 분들이었습니다. 한 선생님의 하루 일과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 선생님은 홀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창문을 활짝 열고 신선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고 스스로 간단하지만 영양가 있는 아침을 준비해서 드시고 식사 후에는 집안을 깨끗하게 정돈하시고 오후에는 도서관에 가서 평소 관심 있던 분야의 책을 읽거나 새로운 지식을 배우시고 저녁에는 동네 공원을 천천히 산책하시며 자연을 즐기시고 집에 돌아와서는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따뜻한 차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하십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혼자 사시면 외롭지 않으세요? 가족이 없으면 쓸쓸하지 않으세요? 선생님은 환하게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롭다고요? 전혀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자유롭고 평화로워요.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엄마 오늘 밥은 먹었어? 엄마 약은 제때 챙겨 먹었어? 엄마 괜찮으세요? 이렇게 계속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요. 내가 내 하루를 스스로 꾸리고 내 건강을 내가 챙기고 내 행복을 내가 만들 수 있으면 그게 자식들에게 가장 큰 효도를 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요, 혼자 있다고 외로운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과 친하지 못한 사람,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진짜 외로운 거죠. 그 말씀이 정말 깊이 와닿았고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외로운 사람은 혼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혼자 있지 못하는 사람이고 늘 누군가에게 기대고 의지하고 누군가의 관심을 구걸하고 혼자 있으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가족들과 함께 있어도 여전히 외롭고 공허합니다. 혼자서 잘 사는 능력, 스스로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능력은 노년의 가장 크고 소중한 자산입니다. 자식에게 매달리지 않아도 배우자에게 전적으로 기대지 않아도 스스로 하루를 만들어갈 수 있고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늙어서도 당당하고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네 번째 조각은 마음 씀씀이, 즉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데 하나는 질투와 시기가 많아지는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축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질투가 많아지는 사람들은 남이 좋은 차를 새로 사면 속이 쓰리고 잠이 안 오고 남이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배가 아프고 기분이 나쁘고 남의 자식이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거나 결혼을 잘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축하는커녕 시샘하고 질투합니다. 왜 나는 안 될까? 저 사람은 뭐가 그리 잘나서 저렇게 좋은 일만 생기는 걸까? 이런 마음이 하루하루 쌓이고 쌓이면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고 말투가 날카로워지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갑니다. 반대로 축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도 있는데 남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마치 자기 일처럼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작은 고마움도 크게 느끼고 표현하는 사람들입니다.
길에서 누군가 문을 잡아줘도 감사합니다 하고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고 이웃이 텃밭에서 키운 채소를 조금 나눠줘도 정말 고맙습니다. 정성스럽게 잘 먹을게요 하고 진심으로 감사해하고 작은 친절에도 큰 의미를 부여하고 고마워합니다. 그리고 남이 슬픔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많은 말은 하지 않더라도 조용히 곁에 다가가서 손을 내밀 줄 압니다. 많이 힘드시죠? 말씀 안 하셔도 알 것 같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언제든 이야기하고 싶으시면 말씀하세요. 말이 많지 않아도 그 따뜻함이, 그 진심이 상대방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딜 가든 환영받고 누구에게나 사랑받는데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넉넉하기 때문이고 지위가 높아서가 아니라 인품이 좋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넉넉한 사람,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보여드린 조각들을 모두 모아서 정리해 볼까요? 말이 따뜻한 사람, 감정이 고요하고 안정적인 사람,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독립적인 사람, 마음 씀씀이가 넉넉하고 따뜻한 사람. 이 네 가지 조각을 모두 가진 사람, 이런 특징들을 고루 갖춘 사람을 우리는 과연 뭐라고 부를까요? 이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모여서 만들어지는 그 완성된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인품입니다. 수천 명의 60대, 70대, 80대 시니어분들이 한결같이 예외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60대 이후 가장 부러운 1위는 인품이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고 바로 인품이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도 솔직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정말 그럴까? 돈도 정말 중요하고 건강도 정말 중요하고 자식도 정말 중요한데 인품이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인품만 있으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들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그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통장에 수십억이 찍혀 있어도 인품이 없으면 외롭습니다. 사람들이 돈 때문에, 유산 때문에 가까이 오지 그 사람 자체 때문에 오지 않고 돈이 떨어지면 사람들도 함께 떠나갑니다. 외모가 아무리 좋아도 젊어 보여도 인품이 없으면 사람들이 떠납니다. 처음엔 외모에 끌려서 가까워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품을 보게 되고 오래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외모가 아니라 인품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수성가를 해서 성공했어도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거뒀어도 인품이 없으면 존경받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저 사람, 돈은 많이 벌었는데 사람은 별로야, 성공했지만 인간성은 글쎄 이런 평가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인품이 좋은 사람은 어떨까요? 돈이 많지 않아도 통장 잔고가 적어도 존경받고 사랑받습니다. 외모가 평범해도 주름이 많아도 사람들이 그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큰 성공을 하지 않았어도 화려한 경력이 없어도 행복하게 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 자체를, 그 사람의 따뜻함을,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의 편안함을 좋아하고 그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진짜 행복은 통장 잔고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따뜻한 인간관계에서 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은 누구를 만나지? 오늘은 누구와 이야기를 나눌까? 하고 설레는 마음이 있는 사람, 전화기를 봤을 때 연락하고 싶은 사람이 여러 떠오르는 사람, 집에 손님이 왔을 때 진심으로 반가운 사람이 있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이런 관계를 만드는 건 돈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바로 인품입니다. 좋은 인품을 가진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있는 곳에 웃음이 있고 웃음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노년의 품격은, 노년의 아름다움은, 노년의 행복은
결국 인품이 완성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나요? 나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인품을 바꿀 수 있을까? 성격을 바꿀 수 있을까?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가장 희망적인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인품은 복권처럼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고 로또처럼 운 좋게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나이가 몇 살이든 어떤 환경에 있든 지금부터 천천히 조금씩 쌓아갈 수 있고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고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일 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오늘부터 말을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따뜻하게 해보세요. 짜증이 나고 화가 나더라도 한 템포 쉬고 천천히 이야기해보세요. 빨리 안 해? 가 아니라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급하지 않으니까요 라고 말해보세요. 이것도 제대로 못하냐? 가 아니라 어려우셨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해보세요. 말 하나만 바꿔도, 말투 하나만 부드럽게 만들어도 관계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감정을 조금 더 고요하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화가 나더라도 그 감정을 바로 폭발시키지 말고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지금 하면 상대방은 어떤 기분일까? 나중에 후회하지는 않을까? 한 번만 더 생각하는 습관, 한 박자 쉬는 습관이 인품을 만들고 관계를 지킵니다. 오늘부터 삶을 조금 더 독립적으로, 조금 더 자립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기대기보다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늘려보세요. 혼자서도 하루를 의미 있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책을 읽어도 좋고, 산책을 해도 좋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도 좋고, 봉사활동을 해도 좋습니다.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마음을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넉넉하게 만들어 보세요. 남의 행복을 질투하고 시기하지 말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세요. 작은 고마움에도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말해 보세요. 남이 슬픔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하고 물어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매일매일의 작은 변화들이 하루하루 쌓이고 쌓이면 1년 후, 5년 후, 10년 후 당신의 얼굴을 만들고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을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행복을 만듭니다. 지난 20년간 수천 명의 인생을 한 분 한 분 들으면서 그분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제가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 만든다는 것.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지금부터 어떻게 사느냐가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실수를 했든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오늘부터 어떻게 사느냐가 당신의 노년을, 당신의 미래를, 당신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오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10년 후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을 만들고, 오늘의 고요하고 안정적인 감정이 10년 후 당신의 평화와 행복을 만들고, 오늘의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하루가 10년 후 당신의 당당함과 자존감을 만들고, 오늘의 넉넉하고 따뜻한 마음이 10년 후 당신을 둘러싼 사랑과 관계를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당신의 새로운 노년이 시작됩니다. 부러운 팔자 1위, 그것은 타고나는 게 아니고 운 좋게 얻어지는 게 아니고 조금씩 만들어가는 것이고 매일매일 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따뜻하고 품위 있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이 좋은 인품을 가진 사람으로 기억되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머물고 싶어하고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행복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오늘이 당신의 미래를 만듭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도 여러분 이야기들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별책룸이었습니다.